안녕하세요. 형님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전편에서는 또 가장 행복했던 저의 연애가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제가 솔로라는 건 당연히 이 연애가 엔딩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키 160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저의 상태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산 어딘가의 고시원방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이때 급여가 한 200만 원 정도 있었고 모아둔 돈이 1000만 원 정도 돼가고 있을 무렵이었고, 커리어를 위해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야 남들이 하는 서로 감정이 오가는 진심 있는 연애를 처음으로 하고 있었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별거 아닌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때가 가장 좀 다방면으로 모든 게 좀 잘 되어가고 있을 무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연애 얘기로 돌아오면, 이 천사와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점점 저도 모르게 천사가 이 인생의 일부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익숙해져일까요? 저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건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점점 천사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기억나는 건 천사의 아버지가 어떤 일로 저를 칭찬을 해줬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라는 것이었죠.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이런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 뭐 그런 행동이 나왔던 거겠지만, 저는 이걸 정당화하면서 살았어요. 난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난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그 천사가 나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 천사는 여자친구로서 날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게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몇 번이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계속 이러면 나 너 못 만나겠다, 이런 말들도 몇 번씩 오가고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 난 오빠가 사랑이 뭔지 알려주고 싶다, 진짜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저는 이때 이 말을 듣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해야 할 순간인 걸 몰랐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냥 어두운 과거를 뒤로 두고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고 그걸 무슨 자랑인 듯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에 갇혀서 정작 눈앞에 보여주는 행복을 보여주지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계속된 상처를 주며 제가 그만 만나자라는 마지막 말을 할 때쯤에는 천사도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를 떠날 준비가 끝나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늘 그랬듯 번호를 지우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워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애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봤어요. 이때 처음 느꼈어요. 상실감이라는 감정. 그 안에 웃고 있는 남자, 여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쳐도 서로만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천사를 볼 방법은 없었죠. 여태 겪어온 혼자라는 감정과 고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픔이었어요. 나한테는 진심이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에게는 저는 그 사람에게 상처밖에 안 줬다는 그 사실에 너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좀 어두운 것 가지고 사람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알았어요. 내가 상처받은 흉터는 상대방이 짊어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요. 정말 그분에게는 죄송하고 몇 번을 빌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자신밖에 모르고 과거에 눈이 멀어 주위 사람에게 상처만 주던 제가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천사가 그만큼 저에게 고통받은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표현 못했던 사랑이 너무나 미련이 남네요. 이 뒤로부터 만난 여성분하고는 결과가 어떻든 전 늘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자를 데이터로만 보고 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던 그때의 모습을 버릴 수 있었던 것도 이 천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던 기회였는데 제 스스로 그걸 차버린 거죠. 앞으로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세상 그 어느 누군가 조금이라도 저를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마움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연애를 이야기하면 아니 다시 찾아서 만나면 되지, 더 이상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애는 이별하고 아팠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제가 그때가 좋았다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하고 상처가 생기고서야 행복의 소중함을 안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분명 어디선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저한테 받은 고통과 상처 같은 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과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웃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언제 한번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생방송하고 있을 때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
빨간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린다, 뭐 예쁘다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이 옷이 이 천사가 저에게 어울릴 것 같다고 커플티로 맞춘 옷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예쁘다고 한 이유가 그 누구보다 절 사랑한 여자가 골라준 옷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전 이렇게 미련한 이별을 겪음과 동시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 제 갈 길을 가야 했죠. 그녀가 이제 없기에 이 부산이라는 곳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도시더라고요. 커리어를 위해 어차피 서울로 떠나려고 했지만 떠나는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상경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세상의 그 작은 고시원에서 직업이라는 걸 만들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제 원하는 것을 해보기 위해 서울로 떠날 날이 오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는 옆집 동생의 외모, 마인드가 만들어진 상태의 제2의 삶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처음 들어간 회사가 하필 여초회사였어요. 이곳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키장난 면대기 다음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